자, 화제를 바꿔서 우리 KBS 사회부에 있는 이재석 기자를 모셔봤습니다. 지금 이재석 기자 네. 먼저 인사를 못 드렸네요. 네, 예. 그 무소속의 사선의 윤상현 의원 예. 지금 총선에 선거 공작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9시 뉴스에서 계속 연속 보도를 하곤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윤상현 의원이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에서 이제 사선을 했잖아요. 근데 무소속으로 했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이 또 그동안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던 그 인물이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네. 그 한바게이트라는 이른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시겠는데, 그러니까 한바왕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유상봉 씨가 이제 네. 저희 KBS랑 이제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유상봉 씨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증언을 받고 관련 내용을 검증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과 유상봉 씨가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윤상현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4선 의원이 됐죠. 네. 인천 동구 미추홀 을이라는 지역구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네.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기가 인천 동구 미추홀 을이 이번 총선에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승리한 곳입니다. 200표 차도 안 났어요. 박빙이었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유상봉 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바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2011년 한바게이트, 즉 고위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한바, 즉 건설 현장 임시식당의 운영권을 수주하는 그 대가로 그렇게 금품을 뿌린 그런 혐의가 인정돼서 이제 본인도 실형을 살았고, 네. 강일학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경찰 고위 수뇌부들이 줄줄이 구속됐던 그런 한바게이트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유상봉 씨를 취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유상봉 씨의 아들이 한 사업가와 나눈 그런 대화 녹취도 지금 따셨습니다. 예, 요 내용 잠깐 들어보고 네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제 확인자를 이렇게 하나 넣어서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사기관에 뭐 진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단지 이제 그러면 출마를 포기시키는데 사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안상수 아버지가 진정을 했는데 그 진정 언론에도 다 지금 나오고 그랬어요. 그 진정을 말고 고소를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고소장 접수하고 오는 거예요. 윤상현은 지금 그거 하고 나하고 도와준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 진정이 조금 약했나 봐요. 내가 봤어. 그 윤상현은 될 것도 같아. 재밌는 사실 아버지 뭐 공로구도 있는 거죠. 이제 안 됐을 때는 다 죽는 거죠. 야, 지금 어떤 내용인가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유상봉 씨 주장에 따르면 네. 윤상현 의원 측의 요청을 받고 자기가 경쟁 후보들을 흠집내는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써서 제출했다. 이게 이제 선거 공작 의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쟁 후보라 함은 이제 민주당 소속의 박우섭 전 인천 남구청장. 경선에서 물론 패배를 했습니다. 네. 본선에는 나가지 못했는데 그 박우섭 전 청장하고 또 미래통합당 그 공천을 받은 안상수 후보, 이 두 사람을 상대로 과거에 자기가 이제 돈 준 적이 있다, 금품을 준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당시에 써서 제출했고, 그때 총선 당시에 이제 그게 그 인천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보도가 막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지역구에서는 좀 이슈가 되고 소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윤상현 의원 측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유상봉 씨의 주장의 핵심이고, 네. 지금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이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고, 유상봉 씨와 아까 들으셨던 그 유상봉 씨 아들, 그리고 윤상현 의원 측의 보좌관, 이 세 명이 지금 현재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관건은 한 칸 더 위로 올라가서 윤상현 의원도 알고 피의자로 있었느냐. 입건이 되느냐, 개입을 했느냐, 네. 이 부분을 이제 밝힐 수 있느냐가 이제 수사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통상 이제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증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취록 같은 게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아까 이제 들으신 그 파일이 네. 그 유상봉 씨 아들과 그리고 다른 사업가 사이에 이제 전화 통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수한 게 이제 한 44개 파일 정도 되는데, 개수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제 그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전화 녹취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유상봉 씨 아들이 윤상현 의원 측과 긴밀히 교감하고 소통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대가로
진정서라든가 고소장을 썼다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수개월간.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어제 9시 뉴스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떤 선거 공작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지난해 9일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아예 다 녹음을 하면서 과정을 진행했다라는 얘기인데 유상봉 부자가 이 선거 공작 거래 대가로 원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래의 대가가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경찰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는 크게 세 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현재 성남 정자동에서 힐튼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호텔 짓고 있어요? 예, 호텔을 짓고 있는데 거기 시공사가 롯데건설이에요. 네. 그래서 그 힐튼 호텔 한바, 그러니까 임시식당 운영권을 유 씨 부자가 따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일산점에 음식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네. 구리점에서도 그랬다. 이렇게 총 세 가지 줄기를 지금 경찰은 유상봉 부자가 대가로 챙긴 일종의 범죄 수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네. 그 윤상현 의원의 이제 부인이 신경아 씨인데 신경아 씨가 이제 롯데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 신격호 회장의 조카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윤상현 씨 부부가 좀 이제 연루가 된 게 아니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는 의심을 거죠. 살 만한 정황이긴 한데 예. 이 건설 현장 식당 수주 논의한 정황이 담긴 녹취 그리고 유상봉 씨와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쪽으로 롯데에서 하는 거는 해주겠는데 그 선거 상황에서 하게 되면 윤상현 의원이 몸을 엄청 사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윤상현 그 캠프에 있거든요. 선거 끝나고 2주 안에 어떤 현장이건 제가 인사시키겠습니다. 롯데 건설에서 그 시공하는 건설 현장 식당이라든가 큰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자기가 이제 도와주겠다고 구체적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 부인 신경아 씨와 만났다고 했는데 그 정황까지도 확인이 됐나요? 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이 아니라 네. 유상봉 씨가 이제 지난해 8월에 신경아 씨와 만나서 사업 관련 사실이 확인됐다. 논의한 거는 저희가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만나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다 취재가 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업 관련 논의를 했다는 게 이제 유상봉 씨 주장인데 네. 신경아 씨 측은 저희 인터뷰 요청 거절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예, 사업 관련 논의가 더 구체화되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윤상현 씨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예. 뭐 그냥 막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거절한 건지 아니면 좀 얘기를 풀었는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뷰 요청을 좀 거절하다가 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보도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제 반론, 네. 해명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만남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본인이 이제 유상봉 씨를 3차례 만난 것도 인정을 했고 또 저희가 보도한 대로 본인이 직접 여권 의원들한테 정성호, 김두관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유상봉 씨 아들을 잘 봐달라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런데 다만 국회의원이 이제 민원을 처리하는 어떤 직업이기도 하니까 네. 단순히 통상적인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선거 공작 의혹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예,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 유상봉 씨 주장이 맞다면은 본인도 이제 처벌을 받는데 이거 지금도 피의자죠. 예,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예. 공개적으로 이걸 막 지금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폭로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폭로 동기인데 일단 첫째는 경찰이 인지 수사를 통해서 이 사안을 이미 파악을 하고 증거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다 알고 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네, 나중에는 그 혐의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게 유상봉 씨의 설명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윤상현 의원 측과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대가가 좀 미흡했다라든가 어떤 윤상현 의원 측과 소통 과정에서 좀 이견이 생겨서 좀 틀어진 그런 분위기가 저희 취재진에게 읽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좀 어떤 폭로의 동기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3명이 입건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예. 관심은 윤상현 의원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예. 입건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긴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렇습니까? 보좌관 조모 씨까지는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보좌관 윗선 그럼 윤상현 의원이 되는 것이죠. 네. 윤 의원까지 이제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송치 기소할 수 있느냐인데 일단은 경찰은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는 확인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 이제 진행되는 상황도 계속 우리 사회부에서 지켜보나요? 어떻습니까? 예.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6개월 그러니까 10월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어찌됐건 윤상현 의원과 관련해서는 1차적인 결론, 수사기관의 결론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도 관련 취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사회부의 이재석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